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은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통상 뭐 이 정도 낙폭이 일어난 다음에는 옵션 만기일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 옵션 만기일이 특별했냐면은 지난 서킷 브레이커 걸렸던 월요일과 그리고 반등을 했던 화요일, 이 두 날에 풋 포지션에 엄청난 매도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풋매도를 깔아놓는 포지션에 프리미엄을 지키기 위한 모습, 그리고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세력들이 콜 매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 자체를 어느 정도 가두리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세력들이 원하는 위치에서 프리미엄을 빼먹기 위한 포지션을 구축해 두었다. 그래서 오늘은 막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엄청나게 내려가는 그런 흐름은 없을 거다라고 어제 얘기를 드려서, 미국 시장이 이런 말 어제 들었잖아요. 한 번 더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등의 핵심 요소가 빠졌다라고 하면서 어제 썸네일인데, 미국 시장 보면은 나름대로 장 초반엔 강세기 시작했습니다. 1.56%로 시작해서 2%까지도 상승했다가 하락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야, 이거 반등 실패를 했고 또 이거 올라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 아시아 시장이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미국 시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시장 밀려가지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밀릴 거라고 봤었는데 진짜 밀려가지고. 앞으로 중요한 게 미래잖아요? 제가 보는 거는 미국 시장이 이대로 빠진다라기보다는 오늘은 그래도 반등 시도는 어느 정도 해줄 것 같아요. 약 17,000포인트, 크게 작게는 16,700포인트, 요 사이까지는 한 번은 뭐 하루든 아니면은 뭐 2, 3일에 걸쳐서든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나서 재차 이 전저점을 깨는 하락세를 이번에는 미국에서 만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여기 가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돼요. 가본 다음에 어떤 정책의 변화, 뭐 증시 부양을 위한 카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우선은 저는 지금 당장 무너지는 거나 올라가는 거나 본다고 하면은 조금 더 미국 시장이 반등은 한번 해주지 않을까. 만약에 오늘의 저가를 밀고 내려서 200이선을 깬다면 이번에 이런 지지 구간, 전저점 위치 이런 거 의미 없이 이렇게 15,400포인트 여기까지도 무난히 그냥 한 방에 내려갈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일단 제가 보는 거는 그래도 반등을 먼저 보고 싶다, 이런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분석에는 우리 시장이 오늘 원래 올라가 줬어야 돼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반등이 조금 약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화요일까지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다음에 옵션 만기일이 껴있는 주간이 아니었다면 제가 보기엔 무난히 그래도 2640포인트까지 이번에 바로 도달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반등의 핵심 요소들이 몇 가지가 빠졌다라고 얘기 드리는 것 중에 일단은 갭상승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부여를 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기어이 한 번 여기까지 내려와요. 올라가더라도 한 번은 내려올 겁니다. 뭐 여기 저점까지 갈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의 구간까지는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시간을 많이 준다. 수급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첫날에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는 세력이 받아줘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가 용기 있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경 쓰이고, 신용 잔고의 감소세도 생각보다 부진하더라. 그러면서 8월 6일에 반대 매매를 반영을 한 걸 봤더니 한 3천억 정도가 털렸거든요. 2,500억 정도. 그래서 뭐 8월 7일, 8일 해서 오늘까지 해서 계속해서 반대 매매 잔고의 줄어듦이 보이기는 할 텐데, 제가 생각한 것만큼 한 17조대, 지금 서킷 브레이커 걸 정도면은 17조대까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아직도 덜 털렸다. 아직 덜 털린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많이 털리긴 했는데 요걸로는 세력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었다? 세력이 봤을 때는 괘씸한데? 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냉정하게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부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찐 바닥이다? 이거는 좀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이대로 V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계속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V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 V 반등이 나오려면 강력한 어떤 시장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제 미국 시장이 빠진 이유가 뭐였죠? 10년물 국채 발행이 부진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제가 얘기 드렸듯이 재무부에서 재정정책을 펼치던 연준의 통화정책이랑 이제 맞물리게 됐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시장에서는 채권보다는 통화정책이
연동이 되는 금리 쪽에 좀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럼 당연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마침 주식도 많이 내려왔잖아요. 이 채권에 대한 메리트보다는 통화 정책에 대한 메리트를 좀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다가온다. 그러면서 재정 정책에서 확실하게 통화 정책으로 넘어가는 시그널이 어제도 나온 것이다. 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냐 본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금투세 유예액정을 11월로 미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11월에 미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부동산 월세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25년부터 적용을 할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11월에 결정을 해서 26년에 시행을 하겠다. 이러면은 이게 준비할 시간 있잖아요. 이건 11월에 하면은 증권사들은 뭐 한 달 만에 감나라 뚝딱 하면서 이런 거 준비하고, 투자자들은 이런 거 혼선 없이 그냥 한 달 만에 준비해서 하는 건가요?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질질 끌리고 있다.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금투세는 유예가 되긴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폭락하고 유예를 하냐, 아니면 선제적으로 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유예를 하는데 이미 폭락해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요인이 금투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개인 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렇게 폭락한 김에 그냥 우리 포기하고 미국 시장 갈란다, 이런 지금 개인 투자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정부에서 너무 안 도와준다, 이런 말이라도 하지 말지. 그러면은 어차피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면은 이재명 전 대표가 뭔가 당권을 잡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차피 딜은 오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점점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자꾸 누르고 어떻게든 이게 거의 막 억지로 누른다, 그런 정도의 지금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입장이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그래서 11월까지 밀린다고 하면은 저라도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시장에서는 저도 생각하는 게 유예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예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뭐죠? 불확실성이에요. 아마 9월 추석이 끝나거나 아니면 10월 초입니다. 이때쯤 가면은 금투세 얘기가 불거질 겁니다. 이때 만약에 결론이 왔냐면 일단 유예가 안 됐다, 결정이 안 됐다, 가능성이 높든 말든, 그러면 시장은 폭락할 겁니다, 여러분. 폭락하고 나서야 유예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최대한 추석 전에,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9월 중순 전에는 이 금투세 유예에 대한 어떤 가이드가 명확하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정말 저는 이거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개인 투자들 모두를 위해서 좀 정부에서 이거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많은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개입 이런 것도 안 바래요. 그냥 요거 하나, 그냥 제발 막지만 막 가는 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워런 버핏이 단기 국채 보유량이 연준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버핏이 애플도 팔고 이거저거 다 팔고 현금 보유량이 지금 380조예요. 그런데 이거 제외하고서도 채권을 미친듯이 사고 있는 거죠.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은 조금 더 빨리 자리를 잡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무시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10년물 국채 가격 하락에 입찰도 부진한다. 이게 바로 정책의 영향이라는 거죠. 재정정책에서 통화정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국의 채권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엔 캐리 트레이드가 경계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뭐 우리가 무리해서 하지 않겠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금리 인상 한 건 한 거예요. 그리고 기조가 조금만 시장 좋아지면 또 금리 인상 하려고 달려들 거거든요. 그런 거를 투자자들이 알기 때문에 채권 투자는 좀 더 호흡이 길어요. 그런 걸 봐서는 미국의 이제 국채 매력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행히, 정말 다행인 거는 통화정책이라는 게 증시를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를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통화 고금리를 유지한다는 기조 아래 이런 사태가 일어났으면 진짜 시장은 난리 났습니다. 그나마도 다행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코로나19가 유행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올림픽 선수촌을 덮쳐서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지금 돌고 있다는 거. 진단 키트 수요가 급등하면서 이제 키트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고, 코로나 때 강세에 보였던 종목들이 올랐으나 저는 이쪽은 조금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쪽은 좀 안 봤으면 좋겠고, WHO에서 엠폭스 원숭이 두창이죠. 원숭이 두창까지 이제 어떤 이런 거를 부각시킨 거예요. 2020년도에 시장 폭락할 때 그런 어떤 그 위험, 공포심,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퍼지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어떤 시장 조성자들이 세력의 농간에 너무 놀아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냥 이거는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예전에 왜 우리 조류 독감 있잖아요.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예전의 기억에 빠져있지는 말자, 이 정도로 얘기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어제 얘기 드린 거거든요. 어제 이건 안 남겨드렸는데 장 마감 전에 남겨드린 거예요. 미국이 어제든
다음 주든 한번 눌릴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안 눌렸더라도 내일 안 눌리더라도 다음 주에는 저점 잡기를 한번 미국 시장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제가 이런 말 드렸잖아요. 8월 달은 조금 고난의 행군이 이어질 것 같다고. 그래서 올라가도 내려오고 내려가도 올라가는 이런 흐름 나올 것 같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흐름이 일단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벤트는 오늘 당장 밤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게 일단 미국 시장의 방향을 가를 거예요. 지금 미선물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요게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CPI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잭슨홀 미팅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은 무난할 것 같은데, 이거 CPI가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거는 CPI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너무 안 좋지도 않고 너무 좋지도 않고 그냥 컨센 부합 정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그냥 무난할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컨퍼런스 콜입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컨퍼런스 콜이 나올 텐데 이거 약간 불안하거든요. 지금 AI에 대한 둔화가 조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고객사 다각화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 애플이 엔비디아보다는 다른 쪽 구글과 손 잡았잖아요. 그리고 AMD의 AI 칩셋도 상당히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꺾여버리면은 이거 좀 불안하긴 합니다. 지금도 100불 깨져 있는 상태라서 매력도를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보기보다는 좀 더 반도체 쪽은 우리가 찍어 먹어보고 확실하게 잘 익었나, 고기를 구울 때 잘 익었나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란다는 거. 그리고 우리 시장이 오늘까지죠, 어제 기준이니까 큰 하락세를 만들 것을 보진 않는다. 2640 정도 가면 일부 리스크 관리를 할 것도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투자 메모를 보면은 야, 이거 미국 시장이 빠진 걸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시장이 2640까지 도달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구간에서 한 번 더 쿡 누르고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능성적으로 저는 내일 우리 시장 반등 나오는 걸로 보고 있어요. 일단은 반등 나와서 추세를 조금 만들어서 200이선 넘어서 2640까지 한번 갈 수 있는 건 보고 있는데, 그냥 눌러도 이상하진 않다. 오늘 보면은 하락 종목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누르고, 또 2차전지 같은 경우가 서킷 브레이커 저점을 이탈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반도체는 이미 털릴 만큼 다 털렸고, 바이오는 털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이미 저점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세력의 타겟팅은 아마도 2차전지 마지막 털기 한번 하려는 게 아닌가. 일단 지금 기준으로도 제가 보기에 내일 어설프게 안 올라가고 바이오만 올라가거나 반도체만 올라간다, 이런 장 나오는데 2차전지 시세 안 나온다? 그럼 내일 모레, 다음 주나 내일 모레쯤에 2차전지에서 반대 매매 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은 뭐 LNF 같은 거 지금 막 신저가 가고 막 난리 났잖아요. 포스코피치엠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 좀 위협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미국 시장은 정강 후약 보였고, 이제 인사이트 남겨드렸죠. 미 시장은 눌릴 자리가 있었다. 명분은 10년물 국제 입찰 부진.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의 종합지수가 뭐 올라가다가 3%까지 빠질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명분삼아 눌린 거다, 돈의 힘으로. 그리고 재정정책으로 부양하던 재무부의 채권 발행이 이제 매력을 이룰 수밖에 없고, NK 트레이드로 인한 충격도 고스란히 받는 거다. 일본에서 진정했지만 뭐 크게 의미없고, 지금 V 반등이 좀 더 어려워진다고 얘기 드리는 거는 하단 구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부여했다. 지금 개인 투자자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줬어요. 갈 거면은 그래도 2, 3일 동안은 땅 도망가야 V 반등 나오거든요. 그래야지 눌렸다가도 다시 가는데, 지금은 이 눌리는 각도가 너무 시간을 많이 줘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재차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모르겠으나 코스피 현물의 시세가 너무 부정적이고요. 갭상승으로 인한 시세 따돌림이 전혀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리스크 완충 부양 정책이 전무합니다. 신용장과의 감소폭이 생각보다 미미하다. 내가 세력이라면 그냥 올려주지는 않겠지. 항상 내가 세력이면은 어떻게 얘네를 괴롭힐까? 내가 세력일 때, 아니면 혹은 내가 개인 투자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고통스러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아플까? 지금 이 순간에 그걸 세력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꼭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오늘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놨어요. 많이는 아닌데 현금 조금 만든 상태로 넘어가고 있어서, 올라가봤자 다시 내려올 구간이라 지금 여기서 팔아도 올라가서 도망가도 다시 내려오면 최소한 지금 가격보다 좋은 종목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닿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괜찮아지고 있어요. 벌써 선거자금 1100억이나 모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를 앞서고 있고, 경합주 7개선 이제 비등비등 하니까 이거를 제외한다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뭐 대마 관련주나 코로나 관련주, 뭐 엠폭스 관련주, 또 셀트리온 실적 강세 이런 것도 보였었는데, 2차전지가 힘을 받기 어려운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리스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다면 테마주를 제외한 정책 상황 쪽에서는 그동안 약세였고, 어제 시장 상승 편성하지 못했던 2차전지가 오늘까지도 이제 상승세 못 보였거든요. 그런데 2차전지가 조만간
지지력을 보이거나 일시적 충격으로 반등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차전지가 지금 언저리 같아요. 지금 이제 LNF 실적 발표하면서 충격 먹었죠. 그리고 이제는 재고 소진이 3분기에 이제 소진이 되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다. 좀 애매하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4분기부터는 나름대로 개선세가 보일 것 같거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3분기는 이미 실적이 2분기는 다 나왔고 3분기 이제 앞에 놔두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거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8월달이니까 벌써 3분기도 절반 지난 겁니다. 7월에 8월 중순이니까. 그럼 4분기 이제 어떻게 돌아가냐, 캐즘 극복하냐, 막 이런 문제들이 겹쳐 있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 더 눌렸다고 하면은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있어? 질문을 했을 때는 이거 글쎄 싶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올 거 있어? 이건 이제 고점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더 나올 게 있나? 이럴 때는 재료 소멸이 되는 거다 라고 얘기 드리고 있고,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있어 라는 건 주가가 하락했을 때 얼마나 더 나빠질 게 있을까. 그런데 지금 나빠질 게 하나는 있죠. 뭐냐면 우리나라의 언플입니다. 지금 인천 전기차 사고 나고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전기차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미미해질 수 있는데,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건 우리나라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업들이 LG엔솔이, 삼성 SDI가, SK온이 우리나라에서 돈 벌려고 지금 배터리 사업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해외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아파트 특성, 지하 주차장.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안 팔아먹어도 해외에서는 지하주차장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벌판에 세워놔요. 그런 논리기 때문에 자기 개인 게러지에다가 넣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잠깐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외국인 자금은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쓸 겁니다. 눌린 만큼 눌리면은 저가에서 그냥 받아줄 거예요. 오히려 이런 거 잘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 투자 관점에 자꾸 이런 뉴스를 대입하지 마시라. 비관적인 시선을 볼 거면 전기차의 캐즘, 성장세가 꺾인다, 전기차가 안 팔린다, 앞으로 갈 길이 아니다, 이런 걸로는 여러분이 매도 대응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뉴스에 현혹돼서 그런 걸로의 투자 관점에 훼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남들이 겁을 먹었을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주식이다 라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장이 잠시 눌린 뒤에 재반등이 나와서 우리 시장 기준이 2640 정도의 공략이 진행이 될지, 일단 오늘은 올라갈 수 없는 날이라고 제가 진작 얘기 드렸습니다. 이대로 눌리면 만들지 미시장을 기준으로 저점 깨는 것도 무난한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다 얘기 드린 대로 시장은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장 오르내리고 있는데, 오늘은 올라도 내리고 내려도 올리는 가두리장이 나온 날입니다. 미리 얘기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응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시장의 변동성은 금요일, 내일이나 다음 주에 방향을 잡아줄 거다. 아마도 내일은 그냥 무난하게 반등 한번 해줄 것 같고, 다음 주에 방향 잡아주지 않을까 싶어요. 위든 아래든. 그래서 적절히 대응할 부분만, 리스크만 좀 관리하는 정도면 된다. 지금 올려줬을 때 이번에 내려치면 또 변동성 무서울 겁니다, 여러분. 특히나 개인 투자자가 지금 미친듯이 잘 사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과연 순수하게 개인 투자자 수급이라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과연 외국인이 그냥 줄까. 특히나 개인 투자자 했을 때 최소한 기간이라도 붙어주면 괜찮거든요. 근데 기간이 매도세가 붙었다? 물론 옵션 만기라서 현물을 팔았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내일 금요일인데 기간이 만약에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건 다음 주에는 조금 하방을 보는 게 맞습니다. 반등이 추가로 나오더라도 이거 한 번은 누르겠구나,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한 번은 해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 조심하시라고 제가 경고의 메시지를 조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V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또 이제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저는 눈에 보이는 거는 제가 보인 대로 얘기 드리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오늘 딱 반을 끄면 아침에 눌려서 시작해도 올릴 것이고, 올라도 누를 것이고, 또 많이 올랐어도 다시 누를 거예요 라고 얘기 드린 이런 원하는 포지션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요런 십자봉을 하나 만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본 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로써 이제 옵션 만기에 대한 포지션은 청산이 어느 정도 됐을 겁니다. 외국인은 푼 매도를 쳐서 정말 많은 수익을 남겼어요. 피를 남길 만큼 남겨 먹었고, 이제는 세판짜기라는 거, 그 세판은 우리가 모르죠. 일단 내일 겪어보면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크로 지표 보면은 원달러율이 한 1376원, 많이 빠졌다가 올라온 상태고, 지금 찜찜한 건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 트럼프가 뭐라고 떠들든 다시 8천만 원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위험 자산에 투기성으로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 좀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이 정도로 그냥 안정권에 있다. 그리고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 엔화가의 강세 흐름에 따라 우리 시장의 움직임이 매우 갈리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엔화 차트를 그냥 이렇게 대놓고 보면서 방송을 진행했었거든요. 아침에 엔화가 올라가면은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시장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엔화가 빠지면은 우리 시장은 올라가요. 그리고 엔화가 다시 올라가면 우리 시장은 빠집니다. 이런 흐름들 계속 보인 거예요. 여기서도 시장이 횡보를 해버리면은 10시에서 11시죠. 여기서 우리 시장도 횡보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엔화가 강세로 가면은 시장의 하락 요인, 엔화가 약세로 가면은 시장의 상승 요인,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여러분도 이 엔화의 추이를 보면서 우리 시장의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 아시아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정말 지배적으로 받고 있구나 라는 것도 추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를 본다고 하면은 우리 증시 진짜 좀 억울하긴 해요. 뭐 대만도 오늘 못 가긴 했습니다. 2%대로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얘네는 여기 몸통까지는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보다도 훨씬 세게 올린 상태여서 우리 시장은 이제 옵션 포지션 때문에 어제 못 올렸습니다. 또 덜 올렸어요, 그제도. 그래서 이거 이 정도 빠져도 우리 시장보다는 나은 상태고, 니케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일본은 뭐 우리보다 훨씬 좋은 위치고, 우리 시장이랑 그냥 단발적으로만 대놓고 봐도 진짜 우리 시장 여기밖에 못 왔거든요. 이것도 그나마 코스닥 기준인데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막막합니다, 진짜. 우리 시장 지금 하락봉에 반밖에 못 채웠는데 얘네는 여기 위에 있죠.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도 한참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런 거 아쉬운데, 그나마도 다행인 건 개별 종목은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지금 뭐 특히 바이오 종목들 보면은 진짜 잘 올라온 종목도 많거든요. 뭐 알테오젠만 해도 그렇고요. 뭐 리가켄 바이오, 뭐 ABA 바이오, 이런 플랫폼 바이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뭐 그냥 크게 충격 없고, SK 바이오팜 이런 거 정말 제가 좋다고 얘기 드리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SK 바이오팜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좋은 시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그래도 바이오가 강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색깔이 다른 건 어제와 그제는 이렇게 바이오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좋았으면은 오늘은 헬스케어, 대형주 쪽으로 좋았고, 코로나 관련된 세포치료제 이런 친구들, 또 CMO, CDMO 이쪽으로 조금 좋았고, 원숭이 주창이랑 관련해서. 그리고 제약업종이 강했다. 오늘 특히 대마 관련주 이런 것도 아침에 좀 튀었잖아요. 뭐 치매 관련주 이런 거, 뭐 마이크로 바이옴 이쪽도 좀 튀었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한 바퀴 돌리는 모습이 나와서 지금 이런 제약 업종까지, 코로나 테마주까지 움직일 정도면 제약 업종도 이번 주 월요일에 폭락하고 한 바퀴 돌 만큼 돌았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수급이 한 바퀴 돈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바이오가 조금 올라가서 쉬고 있으면 다른 업종들이 한 번은 치고 올라올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시장이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 CS윈드 때문에 그렇거든요. CS윈드가 진짜 이번 분기 실적이 미쳤습니다. 좋아도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제가 보기에 CS윈드는 그냥 직행 상한가 갔어야 돼요. 진짜 200억 컨센이었는데 당기순이익이 1000억 순이익이 나왔습니다. 5배가 무려 좋게 나왔어요. 연간 실적보다도 핫캐리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CS윈드의 시총이 거의 2조 가량인데 이거 분기가 1000억 나왔어요. 진짜 미친 거거든요. 그래서 CS윈드 그 실적 발표한 거 보고서 정말 저는 무서워서 못 붙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나라 특성을 아니까. 그런데 원래로 따지면 이건 진짜 상한가 가도 전혀 손색이 없던 그런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거 해리스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것도 한번 수급의 강세를 보였는데, 저는 그래도 이건 약한 것 같다, 뭐 이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도 그냥 종목별로 움직이고 바이오도 종목별로 움직였습니다. 2차전지만이 오늘 진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지금 실적이 좋지 않은 뭐 동박 관련주들 뭐 완전 박살났고, 그리고 LNF도 지금 실적 부진으로 이렇게 박살났고,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개선세 보일 거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응급제 관련주가 그나마 제일 강하게 올랐다가 눌린 정도고, 코스피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제는 깨졌고 오늘은 2차전지를 깨먹는 모습이에요. 2차전지는 어제는 소재주 위주로 많이 깨졌는데 오늘은 셀, 대형주 위주로 좀 깨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언제 터닝을 만들지 모르겠으나 우리 투자들의 심리는 지금 막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 막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참 못된 심보죠, 사실은. 전기차 차주들이 무슨 죄입니까? 다만 이런 보상에 대한 정책이 지금 아직 확립이 안 된 거, 이런 과도기에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울 뿐이지, 사실은 뭐 저거 가지고 이타쿵 저타쿵 할 건 아니라는 거, 특히 투자 관점으로 저런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주차장에서 제가 피해자라면은 당연히 굉장히 마음 아프겠지만, 그거는 어떤 정책적인 수립으로 어차피 극복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자동차 업체에서 그런 것도 사실은 회피하지 말고 책임을 지긴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제가 뭐 이런 것까지 영역을 침범할 건 아닌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걸 너무 딥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 드려보시고요. 그리고 당장 며칠 오르지도 못했는데 이 친구들은 뭐 반짝 뭐 하루 이틀 오르더니 그냥 또 이제 처박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물갈이가 완벽하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서킷 브레이커의 구간을 이렇게 음봉이 있으면 이거를 어떤 종목들은 다 뒤집어 씌워서 올라가는데 어떤 종목들은 여기서 찌그덕찌그덕 거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천진 지금 서킷 브레이커 저점 위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종합지수만큼도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 자체가 가벼워지는 그런 구간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 주도주로 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가볍게 빠바바바박 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번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합지수는 그냥 오늘은 이런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시간을 끄는 날이고, 일단 제가 보는 거는 여기까지 반등은 할 것 같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찌그덕 거릴지 뭐 이거 모르겠습니다. 다만 최소한 여기 위치까지는 그래도 한번 내려올 것 같다. 지금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공포를 한번 만들지 않을까, 공포를 한번 뽑아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겠죠. 근데 당장 뭐 뽑는다 이건 너무 일단은 딥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이것만 봐도라도 제약 업종은 벌써 서킷 브레이커 걸렸던 구간을 완벽하게 극복해내는 모습이라서 바이오 많이 갖고 있으면 뭐 걱정하는 그런 구간은 아니란 걸 오늘 또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약해요. 약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760포인트 이상은 일단 올려놓고 대화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만약에 코스피가 2640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코스피가 2640포인트 간다면 그래도 여기 780포인트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진 않을까, 이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가면 800포인트까지. 그래서 요 구간까지는 한번 코스닥이 들어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코스닥이 한 5%에서 7%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3에서 4%, 그럼 이제 키노피가 맞아질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한번 우리 또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봅시다. 그리고 바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약간의 준비는 해야 된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V반등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V반등을 하려면은 진짜 조건이 좀 필요해요. 일단은 갭상승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이렇게 붙여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한 2%까지 갭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오늘 갭상승하면 끝이네 라는 느낌을 주고 그 다음 날려버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부에서 어떤 키를 주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 예를 들면은 이때처럼 말이죠. 공매도 금지 나왔을 때처럼. 이때처럼 그냥 시가 만들고 그냥 날아가 버려야 돼요. 그럼 이거 눌려도 못 삽니다. 갭 하나 맞아가지고 눌리면 이거 손 안 나가요. 공매도 금지도 안 되는 나라다 우리는. 그래 놓고서 이제 이렇게 미친듯이 날리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 모르겠으나 우리 시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부양하는 어떤 명분을 삼을 수 있는 카드라도 좀 꺼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대면 안 되는데 최소한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래요. 뭐 언제고 뭐 그냥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금투세가지고 그런 것 좀 있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기어코 살려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정도고요. 그리고 오늘도 셀트리온은 뭐 엄청 강세를 보인 정도는 아니었고, 알테오젠, 리가캠, ABL 이런 바이오 중심에 있는 종목들 많이 올라오는데, 특이한 점은 그동안 미친 바이오라고 제가 얘기 드렸던 삼천당 바이오, 제약, 그리고 시노펙스, 그리고 펩트론,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플랫폼 바이오보다 조금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진짜 만약에 시장이 간다고 하면 저 미친 바이오들이 한 번씩은 돌아줄 겁니다. 그래서 이 미친 바이오들이 언제 한번 도는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못 돈다고 하면 진짜로 이제는 그냥 바이오 업종에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들 보면 지금 거의 다 서킷 브레이커 때 얻어 맞은 거는 뭐 다 뒤집어 씌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막 뉴틀레스 이런 것도 막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누가 서킷 브레이커 맞았었니? 라는 정도. 근데 이런 시세들을 이제 제약바이오 어떤 긍정성을 줬잖아요. 이런 거를 한번 뭉개는 흐름도 우리가 한번 조심은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뭐 업종 자체가 무너진다 이런 게 아니라 쉬는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반도체라던가 아니면은 그동안 약했던 뭐 2차전지 보면은 뭐 그냥 오늘 서킷 브레이커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들어올리면서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투심 안 좋은 걸 이용해서 저가 매수세가 한번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일단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올 때 쇼커버가 들어온지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이런 거 봐서는 쇼커버 들어올 기미가 전혀 안 보이죠. 그래서 투자 관점이 나는 조금 길게 그냥 진짜 저가 메리트로 2차전지 사서 기다릴란다 라고 하면 2차전지가 적당한데, 그게 아니라 난 지금 반등을 확실하게 먹겠다 라고 하면 뭐 바이오가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것도 그냥 단순 평균하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반도체도 오늘 안 좋았어요. 반도체도 진짜 반등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시장이 정말 약하긴 하구나. 다만 이것도 수급의 어떠한 포지션, 외국인이
한번 오늘까지는 이제 봉인을 해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내일부터 이제 우리 시장이 정상적인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정상적인 움직임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일단 내일 반등은 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고 저는 내일 한번 체크를 해보고 또 미국 시장까지 체크해 보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는 게 보이면 그거대로 제가 또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고요. 여러분 지금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방어적이거나 어떤 포지션을 구축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그냥 좋은 포트폴리오만 구축하고 관망하시라, 구경하시라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저는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